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 남성 기준의 기초 대사량이 보통 2000칼로리 내외로 잡고요. 여자분들은 더 작긴 작죠. 명절 때 먹는 음식들이 주로 조금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연휴가 있어서 연초에 많이 먹었던 걸 좀 감안하더라도 그냥 명절에 기준을 잡아보자면 우리 떡국 먹을 때 떡국 칼로리가 한 490에서 500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밥 한 공기가 200칼로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떡국 한 그릇 먹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거기다가 만두 한두 개 추가한다 그럼 1000칼로리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음식 하나하나의 칼로리도 높은 것도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절 때 특징이 쉬지 않고 먹잖아요. 떡국 먹고 돌아서면 전 먹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먹는 칼로리에 좋게 최소 두세 배는 훌쩍훌쩍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해서 그 음식들이 바로 그냥 어디 탁 하고 살로 붙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내 현재 몸무게는 내가 2주, 3주 전에 먹은 거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평소보다 내가 좀 과식을 해서 많이 먹었을 때 그 남는 음식을 우리 몸에서 간은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일단 간과 근육에 남는 칼로리를 저장을 하는데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내 주인이 평소보다 좀 많이 먹었는데 뭔가 쓸 일이 있나? 하고 일단 저장을 해 두는데 이 기간이 한 2주라고 해요. 근데 2주가 지나도 내가 쓰지 않고 계속 저장만 되어 있으면 이제 쓰지 않는가 보다 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 피하지방, 복부라던가 살이 찌게 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분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간이 좀 타격을 좀 받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저장이 된 지방은 누구나 알다시피 빼기가 어렵죠. 일단은 폭식을 하고 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폭식에 폭식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항상 내가 필요한 요구 칼로리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몸이 적응을 해요. 많이 먹는구나, 오케이, 좀 늘려봅시다. 더 먹네? 더 늘려봅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한계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위장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정말 반대 극단적인 거식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좀 폭식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그만큼은 빨리 소비를 해주는 게 꼭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 빨리 소비를 해주기 위한 기간 동안에는 평소 식사량보다 좀 줄여서 먹는 것도 꼭 필요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매주 만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한 주 한 주만의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결국 내 몸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절이라던가 조금 많이 먹을 만한 기회가 있는 주말이라던가 연휴 그때는 제가 미리 좀 경고를 드리죠. 이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혹은 분위기에 휩싸려서 너무 먹게 됐을 때는 급진살은 빨리 급하게 빼십시오라고 꼭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좀 많이 먹어서 몸무게 위에 딱 올라섰더니 2kg가 늘었어요. 근데 이 2kg는 살이 찐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2kg를 먹은 거예요. 먹은 거니까 그 2kg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에 있어서의 평소에서 좀 더 먹었던 것들이 있다면 평소보다 한 80% 정도를 좀 식사를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서 소모량을 자꾸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처방드린 약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들어온 인풋량을 조절하는 거와 더해서 내가 쓰는 아웃풋의 소모량들을 자꾸 늘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1주 만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사실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내과죠, 양방병원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한의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인풋량, 들어오는
양을 줄여내느냐 혹은 아웃풋, 내가 쓰는 양을 늘려내느냐, 이 두 가지 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 인풋량을 줄이는 걸 조금 자제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음식물 좀 적게 먹어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놓으면 내 몸은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 수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은 밥 한 숟갈을 먹더라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저장하자, 쓰지 말고 저장하자가 돼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다이어트를 도움이 드릴 때는 그럴 때 인풋량, 들어오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욕 감퇴요법이 아니고 내 칼로리 소모량, 내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선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어떤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을 하더라도 몸을 자꾸 변화를 시켜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장하는 몸이 되느냐 아니 자꾸 쓰는 몸이 되느냐, 이 차이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저장하는 몸은 다른 거 없고 우리가 늘 앉아서 먹는 습관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꾸 뭐가 땡겨서 습관적으로 뭘 입에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쓰는 칼로리보다도 자꾸 저장하는 칼로리의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짜 배고픔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진짜 허기짐, 진짜 배고픔은 무언가를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프다 라고 느끼는 게 진짜 배고픔이고요.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는데 아이스크림이 땡기네, 배는 고프지 않는데 자꾸 뭔가 빵이 땡기네, 이거는 가짜 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팁? 저는 무엇보다 꿀팁 중에 꿀팁은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너무 뻔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허기짐을 순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일단 뭐에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생각보다 그 허기짐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맹물 먹으면 비리거나 맹물이 좀 잘 안 받아들여요 하는 분들은 그냥 맹물에다가 레몬 한 슬라이스 탁 넣고 좀 상큼한 맛에 넘기시면 그 허기 생각보다 빨리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살과의 전쟁인 시대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저희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살이 잘 찌고 지방을 잘 저장하는 종족만 살아남은 현생 인류입니다. 사실 저장을 잘 못하고 빨리 소모하는 종족들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 현생 인류는 어떻게 보면 저장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성인병과 모든 병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과잉,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늘 우리 살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생활 속에서 괴롭지 않은 수준에서 매일매일 해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기간만 잡고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습관들이 몸에 익혀졌을 때 내 체중의 변화 없이 딱 건강한 체중이 고정이 되니까 절대로 어느 기간을 잡고 괴로운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요. 좀 나와서 의료진의 도움도 받아보고 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혼자보다는 함께 하시는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금 두껍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와서 많은 얘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의사 정준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